부티나는 인터뷰. 저는 샤인입니다. 와. Journey. 영어 이름이 진짜 Journey인 거 맞아요? Journey입니다. Journey. 아니 난 처음 들어가지고. 근데 Journey 직장 몇 년 차예요? 2년 차. 2년. 애기야 애기 어쩜 좋아. 어떻게 좀 월급은 잘 모으고 계세요? 모으고 있는데 약간 티끌모아 티끌인 기분이어가지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티끌도 조금 더 큰 티끌이 있긴 하던데 저도 직장생활을 하긴 했었거든요. 통장에 찍혔다가 나가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오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잘 들으면 그 티끌을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부티나는 인터뷰. 오늘 그 첫 번째 게스트분을 짜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보고 좀 놀랐어요. You look very young. 너무나 젊어 보이셔가지고 저는 좀 금융 전문가라고 하면 나이 지긋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나? 생각했는데 아닌 동생분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망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만큼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재테크를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저서가 2권이나 있으세요. 사회초년생 월급으로 살아남기.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네. 제목이 둘 다 뼈를 좀 때려요. 좀 자극적이 노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직장인 부자 될 수 있는 거 맞나요? 당장은 힘들지만 부자를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살 버릇 80 간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럼 이게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버릇, 재테크, 헤빗, 금융 지식 쌓기 이런 것들을 지금 꼭 해놔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이성원 저자님의 책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들춰봤단 말이죠. 아이고, 다 감사합니다.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들춰봤단 말이죠. 거기에 영어가 있어서 되게 기뻤거든요. 제가 아이고. 영어 강사라서 근데 영어가 되게 짧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짧게 배움이 짧아서 3W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뭐예요 그게? Why, What, When 이렇게 목표를 구체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왜 돈을 모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돈을 모아야 되고 또 언제 이렇게 돈이 필요한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돈을 모으면 좀 목표 설정에 있어서 조금 더 바람직한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또 재테크를 말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스스로의 상황을 제일 잘하는 건 나니까. 맞죠. 자기 분수를 알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게 제가 막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비혼주자도 많아졌고 맞아.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고 맞아요. 본인이 살고 싶은 그러한 세상과 삶? 맞아. 그럼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좀 계획을 짜라. 계획이 있으면 아, 돈을 모으는 이유도 명분도 있을 거고 맞네. 또 돈을 모으면서 재미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재테크적인 스킬을 배우고 싶을 거고 너무 중요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재테크 한다니까 나도 우르르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라 3W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내 구체적인 목표가 언젠지, 시기는 언젠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약간 동기부여를 받아야지 네, 좀 더 돈을 잘 모을 수 있고 불릴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불릴 때 왜 레버리지를 네, 활용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레버리지의 대표적인 게 이 대출받는 거란 네.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이 대출이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최대한 안 받는 게 좋은지 만약에 받는다면 혹시 어떤 팁이 있는지 이런 게 있나요? 그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건 자취를 한다. 어. 그러면 월세라기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맞아요. 요즘에 한 2, 3%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 월세 대비해서 한 많게는 절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회초년생 나가자마자 대출이 나오는 게 제한적일 겁니다. 소득 증빙이 잘 안 예, 되니까. 맞습니다. 그게 은행도 신용을 보고 이제 하는데 재직 증명서라든지 소득 증명서가 있어야지 이 사람은 대출의 이자를 꼬박꼬박 낼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도 그런 게 많이 중요한가요? 회사에 꾸준히 다녔냐, 주거래 은행에서 좋은 거래 실적을 쌓았는가, 우리 은행에서 적금은 가입했는지, 청약은 가입했는지, 관리비는 우리 통장으로 나가게끔 조치를 했는지. 그러면 또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런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는 데랑 거래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나요, 실제로? 아니면 좀 약간 체리 피커처럼 여기 유용한 건 여기서 하고 저기 유용한 건 저기서 하고 이런 게 낫나요? 저는 그냥 한 은행만 이제 더 이상 은행에 예적금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니까 은행이라는 곳은 대출을 해서 마진을 남기는 회사예요. 더 이상 뭐 예금을 해서 사람들한테 1, 2% 이자 주면서 보다는 대출을 시켜서 네. 거기서 2, 3%, 4% 이자를 받아서 1, 2%더 해먹는 게 표현이 좀 죄송해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더 남기는 게 이제 은행의 좀 어느 정도의 존재의 가치이기 때문에 아마 대출을 더 이용하는 게 아마도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제가 공부했을 때는 전세 살지 말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월세 살아라. 전세는 뭐랄까 그 묵혀두는 자금이 너무 아깝다. 맞아요. 그 말도 그러니까 월세를 살고 차라리 그만큼 그 뭐랄까 세이브한 돈으로 다른 데를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 말도 전혀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 초년생 자체가 당장 성공적인 투자를 전략을 짜는 데는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축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은행에서 예금과 적금은 매력이 없다. 1, 2%에서 뭐 이자 소득세 15.4% 뭐 떼고 하면 물가도 못 따라간다. 맞아요.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초년생들은 그런 지구력 자체를 못 키웠어요. 1년 동안이라도 예금이나 적금을 해본 사람이 있냐. 단돈 10만 원이라도 1년 동안 모아서 120을 만들어 봤냐. 50만 원에서 600을 만들어 봤냐. 이런 지구력 자체가 키워지지 않는 상태면 투자를 한들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뼈때리는 말인데요. 꼭 말하고 싶은 건 투자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엔 어떻게 되나요? 리스크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리스크 없이 살아가는 게 더 리스크가 있다. 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리스크랑 댕저가 있잖아요. 또 영어 선생님이니까. 아, risk and danger 다르죠. 불확실성이랑 이제 위험한 위험한 거잖아요. 거랑은 다르죠. 근데 불확실성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댕저는 말고 사람들은 자체가 전부 다 위험하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행은 계속 점점 더 마이너스 금리가 될 텐데 네. 은퇴를 하고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세, 65세, 70세 은퇴를 했다 한들 저도 3, 40년을 소득 없이 그렇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 투자로 공부 지금부터 안 한다는 건 이게 이걸 경제 문맹이라고 하죠. 금융 문맹? 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이러한 마인드를 키우는 게 맞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예 안 하고 너무 안정을 추구하는 게 그게 사실 danger이 될 수 예, 있어. 맞죠.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재테크하면 빠질 수 없는 네. 이 집. 집장만 하는 방법 중에서 요즘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청약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청약 통장이 있어요. 제가 2004년에 가입했어요. 지금 엄청 오래됐네요. 엄청 오래됐죠. 근데 써먹지를 못했네. 혹시 집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집을 어쩌다 보니까 사게 돼가지고 네.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근데 혹시 몰라서 해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약 통장 어떤 시스템으로 이용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죠. 사람들은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집이 생기는 줄 알아요.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같은 거예요. 네? 제가 자격증이라고요? 그렇죠. 네네. 이제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분양권이라고 해야죠. 이제 이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분양이 생기면은 내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기본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충족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지 충족 조건이 아니구만. 맞죠. 당장 근데 분양을 받기에는 제한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부양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맞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할 때 점수 자체가 가산이 되는 게 좀 제한이 돼요. 제한이 돼요. 그게 점수가 만점이 몇 점이에요? 자녀가 많아야 되고, 그다음 결혼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청약을 가입한 기간. 기간이 길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러면 나는 오래 갖고 있었어, 청약 통장을. 네. 근데 결혼을 안 했어. 그래서 부양 가족이 없다. 그러면 좀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엄청 힘들죠. 그래서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네. 신혼부부도 당장 자녀가 숭붕숭붕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그쵸. 거기서 점수가 막 쌓이는 것도 아니라서 아니죠. 그래서 지금 8월 4일 날 이제 공급 대책이 국가에서 나왔는데 네네. 청년들이랑 신혼부부를 위해서 지분형 적립주택이라는 이제 대책을 마련을 했어요. 최근에 우리가 강서의 마곡이라는 구단지가 있어요. 알죠. 예. 엠벨리 구단지. 네, 그렇죠. 압니다. 많이 올랐죠. 맞죠. 만약 근데 막 분양권 예를 들면 5억이었다. 네. 그러면 거기서 20에서 25% 정도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분할로 갚아 나가면서 내 집 마련하는 어떻게 보면 좀 유럽형이 가까워진 거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나가면 거의 95% 가까이를 그냥
대출을 지원을 해줍니다. 95%? 예. 와. 본인이 이제 5%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내 집 마련을 했고 평생 이제 갚아 나가는 거예요. 저금리로 자동차 리스처럼. 예. 그렇게? 예. 근데 또 중요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지분형 적립주택이라는 대책이 총 이제 100%가 가입이 분양이 가능하다면 네. 70%가 이제 신혼부부랑 청년들만 이제 특별 공급이 되게끔 조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주택 일반 청약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그 층들을 위해서 마련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지분형 적립주택이군요. 맞죠. 제가 이제 뭐 30대 초반인데 고맙죠. 나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근데 이미 전문가님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전문가니까 왠지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한테는 유리한데 음. 좀 기성세대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청약 시스템에서 가장 좀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약간 40대. 맞아요. 40, 50대 분들이 좀. 네. 제가 40대거든요. 진짜요? 예, 제가 40대. 조은이는 애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애기는 없고 또는 나도 한 명 정도만 낳아서 가점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근데 이제 신혼부부는 기간은 지났으니까 신혼 그런 특별 혜택도 못 누리고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제일 많이 언성이 높아지는 분들이 이제 40, 50대 분들이. 그렇구나. 근데 또 참 탁상 공론인 게 지금 청약이라는 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국가의 대책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청약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만 너무나 의지하지 않는 거 좋다라고 좀 말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대책이 바뀌는데 이 청년들이 그걸 다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 겁니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저도 지분형 적립주택이라는 이 대책을 알 수 있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모르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서가고 계신 거라니까요.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 이런 거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앞서가고 계신 거야. 청약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지는 말라라는 너무 좋은 말을 해주신 것 같은 게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있다면서요. 청무피사? 뭐예요? 청약은 무슨 청약 피 주고 사지. 맞아요. 그래서 네. 줄여서 청무피사. 진짜예요. 왜냐면 청약 당첨되는 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냥 그것만 기다리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니까 그냥 지금 사자, 맞아요. 피 주고 사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데 제가 너무 아줌마들이 아니요. 아는 얘기를 했나요? 지금 청무피사? 청춘들이 또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피 주고 살 수 있는 재력이 없으니까. 그렇네. 근데 또 그 친구들은 또 청약에 대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의지만 하지 말고 그만큼 근데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을 거면 또 돈이 필요하니까 네, 결국엔 그렇죠. 또 맞아. 청약은 의무지만 올인하지 말고 대신 근데 청약에 대해서 분양권을 받고 싶으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를 또 사야 될 수도 있으니까 피를 주고 사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가 맞죠. 있다. 중요한 그러려면 돈을 또 모아야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시드 머니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맞죠. 정말 중요한 개념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